207페이지 55번부터 5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방금 그 글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요. 저는 항상 숲속을 걷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이테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은 사계절을 두루 다 거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겪고 극복하고 봄이 되면은 그 나이테가 하나 더 생긴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 기술 부분이다, 그죠? 이 공부를 하려면은 그냥 우리 인문 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이 기술 부분에 공부를 하려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절로 말하면 겨울이 되겠습니다. 이 겨울 한파를 이기고 이제 극복해야만 새로운 나이트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이걸 극복하고 견뎌내면은 나무에 나이테가 하나 생기듯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7페이지 55번부터 자,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침투 비파괴 검사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55번 알루미늄 합금 중 대표적인 단련용 알루미늄 단조를 하는 거예요. 알루미늄 합금은 크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주조용, 가공용이 있는데 가공용에 해당하는 것이 단련용입니다. 단련용 알루미늄 합금으로 중요 성분이 알구마, 요게 주성분입니다. 망가는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알구마망두라고 외웠습니다. 알구마망두, 두랄루민입니다. 자, 여기에 알민이라는 합금이 나오네요. 가공용 내식성, 이거는 가공용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알민,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차량이나 전선 등에 사용합니다. 알들이 가공용 내식성 알루미늄, 마그네슘, SI 합금입니다. 시어경화 처리가 가능하고 수송용, 차량, 전선용 등에 사용됩니다. 두랄루민이 가장 시어경화성이 강한 대표적인 합금입니다. 하이드로날륨은요, 마그날륨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하이드로날륨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가공용 내식성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대표적인 내식성 합금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열체를 하지 않으면 수송용, 차량, 전선용 등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마하 내식이라고 했습니다. 내식성이 합금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알마하 내식성이다. 자, 그 다음에 56번 한번 봅시다. 마그네슘 히토류 합금에서 히토류 원소 첨가할 때 미쉬메탈 형태로 첨가합니다. 미쉬메탈에서 세륨을 제외한 합금원소 첨가하는 것은 디디뮴이라고 합니다. 디디뮴. 자, 디디뮴은 네오디뮴. 요 참 이름이 어렵다, 그죠? 히토류 원소니까 흔한 광석도 아닌데 어렵습니다. 니오디뮴, 프라세오디뮴 혼합물입니다. 그리스어로 쌍둥이의 의미이며 성질이 란타늄과 흡사한데서 붙인 이름입니다. 새로운 디디뮴 의미인 네오디뮴, 녹색 디디뮴 뜻인 프라세오디뮴으로 분할하여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가 아닌 히토류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상당히 생소하죠, 그죠? 생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오스뮴이라는 게 있어요.
백금족 원소에 속하는 전이금속 원소의 일종류로 금속 중 최고 비중, 최고 녹는점을 갖고 있답니다. 오스뮴이 합금 재료 촉매에 사용됩니다. 촉매. 백금은요 촉매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 비쌉니다. 그래서 니켈을 많이 쓰는데 촉매라는 건 반응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 오스뮴도 합금 재료 촉매에 사용된답니다. 갈바늄. 종래에는 철판 부식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을 도금한 철판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효율 높이기 위해서 아연만 쓰는 게 아니고 55% 알루미늄, 43.4%의 아연과 1.6%의 SI 합금으로 구성된 갈바늄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갈바나이징이라고 많이 합니다. 갈바나이징. 왜 그러냐면 아연만 썼다면 우리 쉐라다이징인데 이 갈바나이징은 뭐냐면은 알루미늄에다가 아연에다가 SI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바늄. 그래서 갈바나이징이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철판에 이런 그 갈바나이징을 함으로써 철판이 부식하지 않고 또 이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도 같은 거. 그래서 요 갈바나이징을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 56번 히토류 합금입니다. 지구상의 굉장히 귀한 원소인데 특수한 그런 성질입니다. 세륨을 제외한 합금원소 첨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디디뮴이란다. 이름 자체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57번 결정구조 결함. 자리가 한 자리 비어버렸어요. 빈자리를 베이컨시 또는 뭐 void라고 하는데 베이컨시 빈자리로 인해 전체 금속 이온 위치가 밀리고 그 결과로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는 결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위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전위가 됩니다. 석출은 뭐냐? 금속에서 액상이라는 이 줄임말 많이 씁니다. 액체 상태. 금속에서 액상 재료에서 결정 나타나는 것이 이거 좀 잘못됐네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액상에서 결정 나타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액체에서 결정이 나타나면 정출이고요. 고용체, 왜 제가 고용체라고 그랬습니까? 순철이라고 한다 해서 그게 FE만 있는 게 아닙니다. FE에 탄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걸 고용체라고 합니다. 고체는 고체인데 고용체라고 합니다. 고용체에서 새로운 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석출이란다. 이 용어를 꼭 좀 이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58번 이 영접봉 지름 구하는 거는 2분의 두께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여기에 3.2mm잖아요. 그죠? 3.2mm를 2로 나누면 1.6이죠. 그래서 2.6mm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용접봉 두께 계산하는 용접봉 지름 구하는 공식은 알 수 있겠죠. 자, 59번 또 형상기억합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형상기억합금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형상기억합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열탄성형 마텐자이트가 형상기억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온 조직인 모상인 오스테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변해 있습니다. 이 마텐자이트는 열탄성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기억 효과를 일으킵니다. 열을 받으면 다시 모사인 오스테나이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센서나 자동문 같은 곳에 쓰입니다. 그다음에 형상기억 효과를 나타내는 합금은 마텐자이트 변태를 반드시 유발합니다. 마텐자이트 변태를 반드시 유발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마텐자이트 변태를 일으키는 합금들은 모두 형상기억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건 아닙니다. 특수한 합금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니켈, 티탄 합금이었어요. 몇 가지만 있지 모든 합금이 다 그런 형상기억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변형 후 원래 모상 온도로 가열하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형상기억학금의 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208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208페이지. 균열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좋아 두꺼운 판 구조물의 용접, 구속도 큰 구조물과 고장력강 및 탄소 S 함유량이 많은 강의 용접에 가장 적합한 용접봉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수소계입니다. 저수소계입니다. 여기에 자, 저수소계가 여기선 그 밑에도 이제 또 설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용접 이게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S 함유량이 많은 게 아니고 여기 좀 SI입니다. SI. 자, 60번 SI입니다. 자, 균열에 대한 감수성 매우 좋아 두꺼운 판 구조물의 용접, 구속도 큰 구조물과 고장력강 및 CSI 함유량이 많은 강의 용접에 가장 적합한 용접봉은 저수소계를 E4316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몇 번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된 게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용접봉에 나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세요. 고셀룰로스계가 243ml인데 이거는 슬래그 적게 나오며 배관 용접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접봉이고요. 일미나이트계는 24301입니다. 용입이 잘 들어갑니다. 양호하고 강도가 우선며 비교적 결함이 적습니다. 고산화티탄계는 24313입니다. 용접이 쉬워 얇은 판의 용접에 적합하고 라임 티타니아계는 24303입니다. 24303인데 이것은 용입이 얇아서 얇은 판의 용접에 적합하며 용접이 쉬운 장점이 있다. 철분 산화 티탄계는 24324입니다. 작업성이 우수하고 능률성 우수한 용접봉입니다. 철분 저수소계 24316 방금 전에 한 건데 24316의 철분 첨가 능률을 향상합니다. 그 다음에 저수소계 철분 저수소계는 24326입니다. 4316에다 철분을 첨가해 가지고 능률을 향상하는 거고 저수소계는 24316입니다. 강도가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균열에 강하나 용접이 용정이 아니고 용접이 어려운 단점이 다소 나타납니다. 용정이 아니고 용접입니다. 자, 여기 지금 빨간 표시를 해뒀는데 여러분 이 60번 뿐만 아니라 용접봉에 관한 건 여기에 다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요걸 몇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고 풀이를 해보세요. 자, 61번 다음 중에서 맞대기 용접을 butt welding이라고 합니다. butt welding이라고 하는데 호흡 형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대기 용접 호흡 형상을 한번 봅시다. I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베벨형입니다. 베벨형. 그 다음에 V형. 그 다음에 X형, K형, H형. 여기 없는 게 뭡니까? R형이죠. R형. 그렇죠?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타 맞대기 용접 홈 형상을 보면은 U형, J형, 양면 J형, 용착부 모양에 따른 분류는 플러그 용접에게 슬롯 용접, 비드 용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R형은 없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용접도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일부 여기서 이제 표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이제 표시를 해두고
그 영접부 이런 게 나오면 요런 이 페이지에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번 탄소강 표준 조직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오스테나이트, 시멘타이트, 폴라이트 이거는 탄소 쉽게 말하면 FEC 상태도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마텐자이트는 이 조직들을 열 처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열 처리에서 나타난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 같은 조직은 탄소강 표준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잘 구분을 해주세요. 63번 초강 두랄루민은 ESD라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슈퍼 두랄루민 합금 주성분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기입니다.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은 단조에서 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어경화성 우산 두랄루민 합금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계,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계가 있는데 내식성 합금에는 알루미늄 망간계, 알루미늄 마그네슘계, 알루미늄 마그네슘 에사이계가 대표적입니다. 두랄루민 세 가지로 분류하면 보통 사용하는 두랄루민, 초두랄루민, 초초두랄루민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초두랄루민은 슈퍼두랄루민 해가 SD이고 초초두랄루민은 엑스트라 슈퍼두랄루민 해가지고 ESD입니다. 64번 순철의 자기 변태점에서 나타나는 온도에 해당하는 것은 A2 768도다 그죠? 여기 910도는 순철의 동소 변태입니다. A3에 해당합니다. 65번으로 넘어갑니다. 209페이지 65번 특수 방법으로 제조한 알루미늄 가루하고 알루미늄 가루를 압축 성형합니다. 그리고 이걸 550도씨에서 열을 가하면 속에 열을 가한 상태에서 습기 같은 게 날아가면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걸 소결이라고 합니다. 이 소결한 후 열간 상태에서 압출, 어떤 틀 속에 넣어서 뒤에서 밀어내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압출이라고 합니다. 압출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일명 세프라 불리는 일종의 합금 재료는 세프. 자, 여기 나왔습니다. 신털드 알루미늄 파우더, 신털드 알루미늄 파우더, SAP입니다. 세프. 소결 알루미늄 가루를 이용하여 이런 것을 소결하는 것을 분말야금이라고 합니다. 가루로 하니까 분말야금하여 제조한 소결품입니다. 자, 66번 소성 가공할 때 발생하는 금속 격자 결함으로 틀린 것은 가로 결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면 결함, 점 결함, 공공 이런 게 있습니다. 면 결함은 뭐냐? 결정 입계입니다. 점 결함은 뭐냐? 빈자리, 공공, vacancy 또는 void라고 합니다. 빈자리, 공공, 비어있는 거. 격자간 원자, 침입형 원자와 치환형 원자, 이온 화물에서의 결함,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점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선결함은 점입니다. 요 면결함, 선결함, 점결함, 선결함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둬야 될 것은 면결함은 결정있게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선결함은 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서는 전결함입니다. 또 사실 최적결함도 있습니다. 수축공 같은 거는 최적결함이다. 자, 67번 FEC 평행 상태도에서 0.8% 탄소를 함유하며 온도 723도씨에서 오스테나이트 감마 처리죠. 이게 알파 플러스 Fe3C로 반응하는 반응인 것은 공석 반응입니다. 오스테나이트라는 고용체에서 알파 고용체와 Fe3C 두 개가 청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석출인데 공동 석출이니까 공석이라고 합니다. 이 알파 Fe3C가 청상으로 되어 있는 조직을 우리 라멜라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오스트리아 과학자가 이제 현미경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마치 진주 같더라. 그래서 펄라이트라고 한 것입니다. 자, 68번 공석 조성을 0.8%C라 하면 0.2% 탄소 강의 상온에서의 초석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의 비난해 놨습니다. 이거 이제 금속 재료할 때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 지렛대 관계입니다. 항상 반대쪽이 됩니다. 자, 여기서 초석 페라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공석강이 0.8입니다. 페라이트가 본래 왼쪽에 있어요. 왼쪽이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석 페라이트는 0.8분의 0.8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니까 0.2%에서 할 때도 0.8하고 0.2 그 사이가 오히려 이제 펄라이트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요걸 초석 페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거의 75%고 또 펄라이트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요 반대가 됩니다. 0.2에서 0.2 쪽으로 갑니다. 0.2에서 순철은 0.02 오거든요. 0.2에서 0.025까지가 펄라이트고 0.2에서 0.8%까지는 초석 페라이트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원래 페라이트가 왼쪽에 있는데 여기서는 0.2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펄라이트는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페라이트 쪽으로 왼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됩니다. 100%일 때 초석 페라이트는 0.8분의 0.800이 0.2 곱하기 100 하니까 75%고 그럼 펄라이트는 25%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0.2% 0.8 하면 굉장히 긴데 그쪽을 우리는 페라이트로 했다. 그러니까 요게 반대쪽이다 하는 걸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69번 일정 온도에서 갑자기 전기장이 0이 되는 현상. 전기장이 없습니다. 잘 통하겠죠. 이걸 전도성이 좋다 보다는 초전도라고 합니다. 초전도는 어떤 종류 금속 합금 냉각할 때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장 사라져 전류가 장애 없이 흐르는 현상입니다. 남 및 수원, 나이오비움, 티탄 합금에서 생기며 완전 반자성체입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 재료가 된답니다. 자, 70번 대표적인 비철금속입니다. 특수 네이벌 황동은 육사황동의 주석이 1%, 약 1%, 이거는 뭐 0.75 이래놨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기억할 때는 약 1% 정도를 생각해 두면 됩니다. 약 1% 정도 첨가한 것을 네이벌 황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3황동에 약 주석 1% 첨가한 것을 우리는 애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합니다. 자, 71번 외력에 대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물체 내부에서는 반발합니다. 긴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응력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72번부터입니다. 강제 표면 흠이나 흠입니다. 게재물, 흠은 결함이죠. 탈탄청 등을 제거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타원형 모양으로 표면을 깎아내는 가공을 스카핑이라고 합니다. 요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포스코에도 제강하고 연속 주조를 하면은 슬래브나 블룸 빌렛 같은 중간 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그 표면에 약간 아주 심한 거는 아니지만은 뭐 산화물이 있다든지 약간 뭐 균열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산소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그 표면을 깎아내 버립니다. 이것을 스카핑, 영어로는 뜨거운 그 용사라고 합니다. 용사인데 그래서 여기에도 참 여기 용사법을 용삭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용사가 아니고 이걸 용삭이라고 합니다. 약간 녹이면서 그걸 제거한다 해서 용삭이라고 합니다. 자, 스카핑은 우리 또 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요거 좀 알아두세요. 용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요렇게도 하더라고요. 용사하고는 다르죠. 그죠? 스카핑. 그래서 포스코에도 보면은 요거 계열 회사가 있습니다. 포스코 스카핑 컴퍼니가 PSC라고 있더라고요. 자, 아크 에어 가우징은 뭐냐? 아크 연로 용량 금속을 압축 공기를 연속적으로 분출하여 금속 표면에 호흡하는, 이거는 흠이 아니고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닝, 용접부를 각각의 층마다 끝이 둥근 햄으로 연속적으로 두들겨서 표면층에 두들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성변형 일어나겠죠. 소성변형 부여하는 조작입니다. 피닝은 용접부 잔류 응력 변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응력 제거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간단한 용접 보수할 때는 이 잔류 응력과 변형을 감싸기 위해서 용접부를 각각의 층마다 끝이 둥근 햄으로 연속적으로 두들겨 주면은 이거는 응력 제거 같은 변형 같은 걸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요 이제 그러나 제1층에서는 절대로 피닝해서는 안 된다. 층마다 할 때 1층에서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금속용사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용융금속 고압 공기로 안개화해서 이제 용융점이 좀 낮은 거겠죠. 고압 공기로 하면 안개처럼 이렇게 화해서 금속 비금속 표면에다가 분사를 해서 밀착하는 방법입니다. 반용융 상태니까. 이 방법은 사용하는 용사 피스톨에 용탕식, 선식, 분말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탕식은 가스 등으로 미리 용융한 금속을 압축 공기 뿜어져 나오는 노즐 바로 앞에서 가져다가 용사하는 것으로서 메탈릭 콘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선식에는 금속 선 있잖아요. 그 선식이란 금속 선을 고온 화염 노즐로 녹여 용사하는 가스 용사식과 두 개의 금속 선을 접근시켜 아크 발생시키고 그 열로 금속 선을 용융하여 용사하는 전기 용선식 두 가지가 있고요. 또한 분말식은 고온 불꽃 노즐 내로 금속 분말을 가져다 용사하는 것으로 아연, 동, 황동 등 용융점이 그다지 높지 않은 금속의 용사에 적합하다. 어쨌든 여기에서 아크, 에얼, 가우징, 피닝, 용사법 여기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 이해하시고 스카핑은 그 문제에서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 용어를 이거 완벽하게 여러분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알아두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용접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73번 강을 고온의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부터 급냉하면 어떤 조직이 되나? 마텐자이트입니다. 담금질의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74번 크랭크축 로드 사용되는 기계 구조용 탄소는 기계 구조용강은 SM입니다. SM. 그러고 여기에 SM45C가 크랭크축이나 로드 등에 사용됩니다. 탄소가 0.45%다. 그러면 STC5는 탄소 공구강인데 5종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탄소가 없을 때는, C가 없을 때는 종류입니다. STS3는 합금 공구강 3종이고요. SKH2는 고속도강 2종입니다. 자, 충격 시험에서 재료 파괴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 산출식은 이렇게 됩니다. E는 WR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입니다. 여기서 R은 그 해머가 회전 중심에서 내려가면서 때려서 깹니다. 그 회전 중심에서 해머 중심까지 거리입니다. 보통 보니까 뭐 0.75m도 많더라고요. 0.75m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W는 해머 중량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알파는 파단전 해머가 올라진 각도고요. 이제 이걸 뭐 120도나 몇 도까지 올릴 때 그게 코사인 알파고요. 이제 레버를 풀면 해머가 내려가면서 C편을 때려서 깹니다. 그때 반대편 올라간 각도 코사인 베타로 나타냅니다. 자, 충격 시험은 뭐를 하느냐? 깰 때 인성하고 매짐성을 일으키게 합니다. 요거는 금속재료 기능사나 금속재료 산업기사나 금속재료 기사 시험 칠 때 요 충격 시험은 계속 나옵니다. 자, 외력이 가해지는 방법으로 충격 굽힘 시험, 충격 비틀림 시험, 충격 인장 시험, 충격 압축 시험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충격 굽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보통 샤르피 충격 시험기
아이조드 충격 시험지가 사용되는 샤르피 충격 시험은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잘 안 쓰는데 반복 충격 시험지로는 일본식이 있습니다. 마츠무라 시험지가 있고 위에 이 시험변들 한 번에 때리는 단일 충격 시험지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가네요. 여러분, 자, 이 시간에도 열심히 열공하셔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